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외쳤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경심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뭐 당연히 구속돼야 어젯밤이긴 되겠지만, 하지만 예.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사실은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혹여라도 또 법원에서 기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특히 사모펀드 비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모펀드 비리를 이제 법률적 용어로 바꿔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인데요. 예. 사실 일반 사건에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 그럼 거의 99.9% 발부입니다. 아. 그다음에 오히려 저 같은 법률가들은 사모펀드 비리가 아직 증거가 수집이 안 돼서 네.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다. 일단은 그래도 그걸 위해서 사모펀드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입시비리나 증거인멸 정도로만 넣었다. 그러면은 솔직히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봤지만 예. 정치적인 관점 배제하고요. 예. 법률가적 측면에서 봤지만 사모펀드 비리를 넣었다는 걸 보고 저는 뭐 이건 당연히 구속이다. 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대다수 변호사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예. 정치적인 어떤 예측을 해본다면 이제는 검찰도 드디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 됐죠. 아하. 예. 그래서 뭐 시청자들께서 2주 전에 제가 9월 말인가요? 예. 10월 중순쯤이면 예. 구속열차가 출발할 것이다.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맞아요. 검찰이 저보다 좀 늦게 따라왔어요. 아, 그래 딱 맞는 거죠. 예. 중순이죠, 지금. 예, 중순 정도면 최소 정경심은 구속된 것이라는 것이 아. 서초동 법조계에 사건하는 변호사들은 예측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늦었다고 봐요. 아,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사모펀드 비리를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다면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건 검찰이 자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아. 예. 그리고 특수부 사건들을 제가 담당해 보면 영장 청구를 그냥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이상한 사건들이 있긴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특수부 사건에서 영장 친다라는 얘기는 검사들이 거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몸통, 수괴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네. 자, 그럼 바로 뭐 조국으로 갈 것이고 네, 그래서 소환 뭐 조사가 조만간 있겠네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단독범위라고 보기는 이것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법률가들이 볼 때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방어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네. 다루게 되면 또 몇 명의 더 피의자가 더 생길 거라는 걸 당연히 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네. 지금 이제 허위 신고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만 영장 청구 들어갔지만 네. 수사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법상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그러나 국민들은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반적인 형사 범죄처럼 한 사람이 무슨 작업해가지고 그 한 사람 단독범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이게. 예. 여러 사람이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가서 수사가 시작되면은 대부분 양태가 자기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쌀가마니도 혼자 두면 무겁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붑니다. 아. 불면 또 불려서 나온 사람이 또 불고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그림이 점점 윤곽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그 죄질상 피해자가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피해자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뇌물죄나 마약죄 같이 도박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법원에서 선처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자본시장법은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테러기 때문에 예. 자본시장법으로 영장 청구하면 그 내용이 아주 이상하지 않는 한 보통 관례상 바로 발부합니다. 예. 뇌물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죠. 뇌물죄도 웬만하면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예. 자, 조국 이제 소환 조사할 것이고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 흔치 않지만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 태양을 봤었을 때 과연 정경심 교수 단독범이냐, 정경심 교수가 최종의 정점이 있냐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동안 언론 보도로만 본다 하더라도 보통 부부가 같이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정범이고 한 사람은 존범, 방조범, 그러니까 주종이 관계로 이제 소위 말해서 죄질의 차이가 현격하게 날 때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공동정범, 평행선상에 있는 범죄로 보였을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뭐 관례라고는 하는데 일선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찰에서 특별히 고려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뭐 장영자 이철희 사건도 그랬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조국 소환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또 민정수석 당시에 발휘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와대 수사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그런 사실관계를 조사하다 보면은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세워졌던 직권남용, 적폐수사에 세웠던 그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그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검찰에서 취사 선택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신 대표님도 모르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한간에 거의 첩보를 넘어서 정보 수준까지 떠도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만약 증거로 현출이 된다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나오면 검찰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이제 검사 개개인의 어떤 성향을 둘째치고 일단 증거가 현출되면은 그거를 이제 뭐 별건 수사라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죄 수사기 때문에 네. 여죄 수사 여죄가 나온다면은 그거를 검사가 묵인한다면 그건 또 직무유기가 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증거가 현출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사건은 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렇죠. 예. 이제는 예. 뭐 달릴 수뿐이 없다. 예, 예. 떨어지면 잡혀 먹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야. 지금 이 사태는 계속 갈 거고요. 자연스럽게 공수처법으로 이제 이거를 연관시켜 예, 드리자면 예. 자, 이제 지금 만약에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공수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야, 이 사건 가져와라. 라고 하면 바로 뺏깁니다. 그러네요. 예. 뭉개버리는 거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로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통해서 공수처법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바로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공수처법을 이렇게 막 빨리 하자. 이게 여당과 청와대의 아닌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수사가 계속 가게 되면 청와대로 갈 네.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딸 문제도 터질 네. 것이고 사위 문제 터질 것이고 이런 가족 문제가 터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고 정권이 이제 거의 뭐 탄핵 수준으로 밀릴 수 있고 내년 이제 총선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이슈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사전에 차단한다. 네.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생각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당초 처음부터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건데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이 반대 세력의 존재,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제도 자체만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 법률 자체도 괜찮은 법체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니까 바로 전체주의적 성향으로 예,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고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공수처법, 뭐 백혜련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다 보면 삼권 분립에 대한 그 체계 자체를 하위 법률로 완전히 허물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수사라는 명목으로 밀실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내용까지도 공수처장은 말 한마디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네. 아주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을 보시면 돼요. 지금 딱 공수처에서 이 사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가져가는 순간 검사들은 다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렇단 말이죠. 이 공수처법 막아내야 될 텐데. 예. 일단 못 막더라도 예. 이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위헌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뭐 공수처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니까 예. 최대한 뭐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도 막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총선에서 우파 세력이, 자유우파 세력이 과반을 획득한 다음에 바로 법률 폐지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네요. 네. 진짜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뭐 위헌 소송 내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예.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서 예. 바로 폐기시켜버려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이브하게 뭐 판검사들 부패를 막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어떤 분들 많은데 판검사들 지금 부정부패 저지르면 지금 처벌 못하지 않습니다. 하죠. 예. 네. 더군다나 자유우파 시민들이 요즘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예. 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윤석열 검찰 하에서도 지금 조국 사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나약하다라고 보는